아, 구청장님께부터 조금 이따 하고요. 구의원들한테 한번 건의사항을 하겠습니다. 구의원님들은 선거 때는 뭐 한다고 저기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는 구의원들이 동네 청소를 하고 한 달에 두세 번씩 청소를 합니다. 근데 금천구가 아까 이분 국회의원도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금천구가 이렇게 강남보다 더 좋은 데가 금천구예요. 공기 좋지요. 오래 살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강남 사람들은 제일 많이 암 환자가 많은 데가 강남이에요. 그 다음에 목동이고요.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왜 그게 구의원이 불만이에요 그게? 그건 진짜석이에요. 그리고 구의원님들 일요일에 집에서 뭐 하세요? 동네를 다니면서 청소 좀 한번 해보세요. 여기 우리 주민들이 청소를 해요. 우리가 깨끗하게. 예?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 예. 구청장이니까 내가 드릴 것은요. 구정 발전과 관계 있는 질문만 받겠습니다. 동네가 청소를 우리가 많이 해요. 그러면은 단속 좀 해달라. 에? 아니 잠깐만요. 금천구가 강남보다 더 깨끗하면 A급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금천 여기 있잖아요. 20m 출근 시간에요. 주차장 막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왜 안 끌어가는 거예요? 20m로. 네. 여기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버스 타고 또 있어요. 그러면 끌어가야지. 그거를 차 그냥 군데군데 막 대다 차가 밀려서요. 출근 시간이 못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또 하나는 진짜 금천구가 제일 깨끗하게 서울서 제일 깨끗하게 하려면은 단속을 해서 확실하게. 그리고 제가 구청장님하고 면담한다고 전화 몇 번 걸었어요. 근데 구청장님은 맨날 남기시더라고. 맨날 내가 몇 번 걸었어요. 그래서 난 구청장님은 맨날 회의로 서울시를 다니시는 건지 금천구 여기를 다니시는 건지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딴 것도 아까 그거 저기 한 거는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고 깨끗한 금천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하여튼 저희 이제 지자체의 기본 임무가 주민의 안전, 교통, 청소, 방범, 치안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본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주민들이 말씀하신 청소, 저희 구에서 진짜 청소도 진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특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단실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활용 정거장도 이제 해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하여튼 그 청소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진짜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진짜 분리배출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최근에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다문화 이런 형들이 형성이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청소 유념해서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어머니. 뒤에 손 먼저 드신 분이 계셔서 치우고 입으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독산 사동 도시광부 대표 김화용입니다. 저희 전국에서 최초로 독산 사동에 재활용 정거장이 59군데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민들은 어느 정도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광부 할 때마다 주민들이 너나 없이 다 가지고 잘 나옵니다. 그러나 무단 투기는 너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대책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또한 2019년 시급이 어느 정도 올랐습니다. 10% 이상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광부님한테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실은 진짜 우리 도시광부님들 제가 이제 이렇게 뵈면은 죄송하고 그래요. 그래서 참 어떤 분은 그 진짜 이 추운데 나와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걱정이 돼서 너무 추운데 이렇게 계실 때는 좀 들어가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또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독산사동은 우리 동장님이
이 구청에서 청소 행정을 진짜 전문적으로 모신 분이 마침 또 오셨어요. 한번 동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독산 사동장 오기 전에 청소행정과정으로 1년 6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무단투기를 상습 지역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뭐 그런 부분을 이제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독산 사동은 사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그 뭐 CCTV나 여러 가지 설치를 해서 좀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 조금 전에 시급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 재작년에 사실은 32만 원 하던 시급을 저희가 그때 정말 특별히 정말 노력해서 40만 원으로 사실은 시급을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시급하는 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방향으로 좀 더 저희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승희님 마이크 좀. 아니 여기 이런. 이 보라색 옷 입으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광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임경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이 도시광부에서 나오는 재활용 수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까지는 재활센터에서 이걸 다 가지고 수거를 해갔거든요. 근데 올해에서부터는 대형 센터에서 이걸 가지고 가요. 이걸 가지고 가는데 일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작년에는 하루에 화요일이나 금요일에는 2번씩이나 3번씩을 정기적으로 이 수거를 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어려운 걸 몰랐는데 올해는 한 번밖에 안 해요. 또 어떤 때 생각나면 2번 해가고 그러면은 좁은 골목에서 또 도로변에서 이거를 하게 되면 이걸 계속 30호대 40호대를 이렇게 쌓아놔야 됩니다. 쌓아놓게 되면은 지나가는 차들도 힘들고 또 행인들도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요. 잘못하면 교통사고도 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루에 지난번처럼 이렇게 정기적으로 2번 내지 3번을 서갈 수 있는 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비슷하신데 그동안 이제 자활센터에서 이제 업무를 맡았어요. 근데 저희 금천구에 시흥사동하고 독산사동 2군데를 맡고 있었어요. 근데 자활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게 잘 여러 가지 업무상 좀 몇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사실은 본인들이 또 못하시겠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업체한테 일단 이게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쓰레기란 문제가 업체가 매일매일 수거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이제 그 비용 문제가 또 있고 또 그래서 그동안 조금 이제 사실은 주민들한테 한편으로는 이제 협조 부탁을 드리는 게 되게 이제 가정 내에서 쓰레기를 좀 보관했다가 일정한 시간에 내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렇게 협조 요청 부탁을 드리는데 그 기간이 넘어가면은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여튼에 이 수거가 좀 자주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업체랑 해보는데 이게 이제 비용하고 다 연결돼 있어서 좀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너무 잘 알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주민들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특히 이제 독산동 사동 같은 경우도 이게 수거업체가 변화하면서 또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도와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한번 여러 가지 한번 검토해서 좀 개선방안 찾아보겠습니다. 예. 네, 우리 동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문전수거 중단을 하고 있는 독산 사동에 지금 도시강부님들께서 애써주시는데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분들께.
네, 그럼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먼저 받고, 예, 이분께서 계속 손을 들어주셔서, 예,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총장님, 저는요 개인적인 사정인데요. 이 주차 있잖아요, 주차장. 우리가 지금 한 집에서만 40년을 거의 살고 있는데 우리가 93년도에 집을 졌어요. 93년도에 집을 짓고 2005년도가 6년도가 이 골목에 하수도를 묻었어요. 구청에서. 그러면 우리는 옛날에 집을 짓기 때문에 약주고 그 하수도를 높아가지고 주차가 못 들어가요. 이만큼 차이가 져가지고. 근데도 구청 그 차 주차장 관리과가 와서 못하게 해요. 방을 못 놓게. 그럼 우리는 차도 4m 골목이라 차도 못 들어가고 주차장도 비어 있고 우리는 집 하나 있는 죄로 정부에서 10원 한 장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면 그거를 차를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든가 방을 놓게끔 해주던가 해야지. 나는 구청장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잖아요. 이거 억울하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관련 부서에서 직접 한번 방문을 해서 한번 직접 방문을 해서 한번 현장 확인하고요. 저희가 혹시 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치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옆에 분께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선생님, 네, 안경 쓰신 선생님. 예. 저는 북산 사동에 사는 도재숙입니다. 제가 여기 38년을 살았는데요. 인천 우체국하고요. 그 SC 제일은행 있는 그 건물하고 그 사이에 길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6m 도로인데요. 한쪽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 시설 6군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승합차가 지나갈 때는 걸어가다가 벽에 붙어 서 있어야 됩니다. 도로폭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38년을 살아도 그거를 갖다 시정해 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한테 호소를 하는데요. 우리 독산 사동 주민이 아무리 온순하고 착해도 그거를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돼 있는 상태가 아닐 겁니다. 그 도로 폭도 6m에다가 한쪽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 그 선을 거놨어요. 근데 6군데를 거놨거든요. 근데 그 보행을 하다 보면은 승용차가 지나갈 땐 덜한데 승합차가 폭이 넓은 차가 지나가면 가다가도 벽에 이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다 보셨을 텐데도 한 번도 그거를 시정해 주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한테 제가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저 20m 도로변에 우체통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우체통 자체를 다 싹 없애갖고 20m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저는 57번 도시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 골목이 너무 어두워요. 밤 되면 깜깜해갖고 봉지에다 뭘 집어넣으면은 뭘 집어넣은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하거든요. 근데 그 외등이 거기는 가운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외등을 하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저쪽 독산 50m 도로 내려오는 네, 일방통행도로 그 네,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건 네. 저희가 도로가하고 거기 이제 주거지 주차장이 있어서 도로가하고 협의를 해서 조명 이제 조정 문제랑 같이 하겠습니다. 예. 57번 저기 도시강구 거기로 예, 거기도 같이 한번 해서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메모 정리하겠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께서 계속 손을 들고 계시는데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말이 또 나오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쌈디공원에서 도시 방문을 하고 있는 최용재입니다. 우리 독산사당은 매우 살기 좋은 곳인데요. 근데 단독주택이 많고 중국동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무단투기가 심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서 동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무단투기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류 수거함과 그 폐형광 등 수집하는 곳이 있어 더더욱 거기가 지저분하거든요.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일단 의료 수거함을 철수시켜 주시고 어제도 폐형광 등 수집하는 위에다 두꺼운 유리 깨진 것을 잔뜩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치웠거든요. 폐형광 등 수집하는 것은 어쩌지 못하더라도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요. 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존경하는 하옵는 구청장님께서 무단 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도시광고님들이 많이 오셔서 진짜 저도 참 무덤특이 이제 우리 구청에서 우리 도시광고 외 분들을 중심으로 무덤특이 단속반도 사실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단속반원들한테 이제 아침 새벽에 8시 나오셔서 이제 출발해서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하시는데 물어봤어요. 하루는 뭐 어떻게 좀 뭐 나옵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쓰레기 뒤져갖고 다 이게 검증할 수 있게끔 뭔가 이제 조회하고 이렇게 추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나오는데 요새 그런 거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이제 버리는 사람도 이게 뭐 머리를 써서 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도시광고님한테는 진짜 죄송스러운 게 그 재활용 쓰레기장 놓으면은 진짜 그 일반 쓰레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고생이세요. 이제 특히 한여름에 또 한겨울에. 그래갖고 저도 우리 도시광고님 또 이제 여기 도산 상동도 지금 도시광고님도 많이 활동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뾰족한 진짜 뾰족한 수는 제가 뭐 힘도 아니고 진짜 없습니다만은 적극적인 개도 활동하고요. 그다음에 또 무덤특기 단속반도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또 우리 CCTV도 보면은 이게 이제 개인 요새 이제 개인 이제 저기 정보보호 때문에 잘 그거 안 되는데 이게 막 멀리서 쑥 버리고 확 이게 새벽 낮에 그냥 12시 넘어가면 꼭 버린대요. 12시 가면 또 그때는 안 버린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도 하여튼 고민하고요. 같이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도시광고님들께서 현장에서 느끼는 건의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부탁드립니다. 예,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서울정신초등학교 대표입니다. 다른 학교의 여러 가지 부분들은 금전구청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도움이 되고 있고요. 다른 것보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불법 주차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산기슭길 위쪽에 산 쪽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 등하교 때는 솔직히 말해서 불법 주차가 그 옐로우존에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일찍 아침 돌봄을 가거나 아니면 저녁 돌봄을 하고 내려올 때도 그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일변의 도로에 전체 다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 저희 그 학교에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번개가 한번 치면서 그 119 소방차가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이른 시간이라 차량들 때문에 차가 못 올라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다행히 학교에는 문제는 없었고요. 차량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낮 시간에도 문화체육센터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경우 그 한쪽 도로만 주차가 그렇게 불법 주차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양변에 모두 주차가 되어 있어서 아예 마을버스가 지나가지 못하고요. 그러면 주변에 사시는 학부모들은 거기 많이 시끄럽겠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고 그리고 8번 버스도 이제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명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노선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등하교 할 때도 위험하고요. 또 혹시나 이제 밤 시간에 아니면 새벽 시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서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 주민들도 그렇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청소 문제와 더불어서 불법 주차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독산 2, 3, 4동의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여기 이제 김영수 의원님 계시는데 저한테 맨날 와서 문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세요. 그래갖고 얼마 전에는
김영수 의원님이 아예 땅까지 보고 오셔갖고 저한테 이 땅 있는데 여기다 주차장 만듭시다 이렇게 제안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요. 234동에 저도 이제 진짜 제 임기 중에 조그만 주차장이라도 만들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근데 요새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보통 한 1억에서 1억 2천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한 대를 주차하던 10대를 주차하던 조그만 소규모로 가던 뭐가 됐든 해야 된다. 그럼 마침 또 제가 와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저희가 한 54억 원이 있어요. 현재. 그래서 54억 원이면 54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제 최우선적으로 덕산 234동 저희 주차에 대한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 김영선 의원님하고 여러 가지 또 협의해서 또 우리 이경호 의원님도 계시니까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진짜 좀 저도 최우선적으로 234동 뭐 만들어서 좀 해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네, 반갑습니다. 이통에 근무하는 살고 있는 안병태입니다. 저는 LG전자 후문 쪽에 있는데요. 거기 신흥 고철상해라고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파 신문용지 같은 거를 뭐 해서 수입을 해오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두 마리를 갖다가 아침 새벽서부터 전기톱으로 다 잘라갖고서는 그거를 이제 다시 수거를 해갖고 이제 다시 재직 공장에다 납품을 하는지는 몰랐습니다만은 이거를 그냥 자르는 과정이 아침 새벽서부터 해갖고 뭐 토요일 날까지 일요일만 쉬고는 계속 하는데 소음공해나 또 분진 또 거기서 나는 화재를 많이 쌓아놓다 보니까 화재 위험성 모든 것이 와서 바람만 불면 그냥 콧밥이 옥상까지고 온 동네가 그냥 말도 못해요. 문을 못 열어놔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그 주변에 사는 지역 주민으로서 그거를 그 지역 주택가에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갖고 지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시면. 그 LG전자 뒤에 그 건물상 있는데 거기서 그러십니까? 네네. 한번 저희가 환경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단속 현장 나가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 직원분에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이 잠깐 쉬어가는데요. 제가 실은 저희 주민센터 1층에 2달여 동안 골목 담벼락이라고 게시판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저도 공감하는 게 하나 있어서 가져왔는데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소규모 공사 현장 주변에 표지판, 바리케이트 등 안전장치를 구비하도록 조치해 주세요. 중장비 주변에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공사를 하는 곳이 있어 보행자가 위험합니다. 라는 메모가 있어서 저도 좀 공감을 많이 하게 돼요. 질문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20m 이쪽으로 지금 골목 진짜 빌라들 너무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축가에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최소한 이제 좀 완급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유지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은 안 내줄 수는 없어요. 그거를 저희가 막고 못 건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 일시에 여러 군데서 동시에 해버리면은 이건 어떻게 살겠냐. 작년에 제가 이제 취임하고 여름이 한참이었는데 8월달 되니까 소음 민원이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주민들이 이제 되게 주말에 쉬셔야 되는데 뚝딱뚝딱하고 막 공사 현장이 너무 많다. 다 창문 열어놓고 더워갖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직접 나가보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했는데 그런 거를 좀 자제하도록 대도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연말에도 이제 안전 현장들 점검하러 나갔었는데 어떤 건설 현장 가면은 되게 건설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다 동포세요. 그래갖고
제가 가서 이렇게 저거 뭡니까 이렇게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알지도 못해서 여기 건축주가 어디 갔냐. 건축주도 현장에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고 거기서 제가 항의를 해도 바로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조그만 빌라 짓는 또 건축주들이 거기 붙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또 이 현장에 애로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문제 표지판도 진짜 제대로 세우고 진짜 본인들도 안전해야 되니까 그러고 최소한 진짜 안전장치 내지는 뭐 갑자기 뭐 진짜 몰아서 쓰러지면 당신들 책임 아니냐. 거기서 누구라도 다치기라도 한다면 그런 식으로 주지도 하고 그래서 건설 현장 공사 관계자 전체를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소규모 같은 데는 잘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않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건축가도 지금 정원이 19명이에요. 제가 그래서 야 이것도 19명 중에서 과장 빼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신임 빼면은 한 10명 정도가 우리 건축부의 건설 현장을 감시 감독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 건축가 직원이 현장에 못 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제 유착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일반 주민들 왜 건축가 직원 왜 단속 안 나오냐 이러는데 또 그런 측면도 있어요. 단속 나가면은 옛날처럼 그 건축주들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게 너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동팀을 꾸려서 돌아다니고는 있는데요. 조금 더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독산 사동이 전통 주거지로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질문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예,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선생님이 제일 뒤에 계시네. 이런 자리를 마련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너무 기초적으로 그 환경이 좀 어려운 사람이어가지고요. 월세방 방 하나를 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관계해 주시고 그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 지금 방금 건축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한 가구당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가? 임대 아파트 같은 것을 좀 생각 안 해보셨는가? 이런 걸 묻고 싶습니다. 개인이 다 월세를 주면서 집 하나에 몇 세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일 어려운 게 이거 같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네. 방 하나, 이거 하나에 얼마씩 가지고 다 세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직업이 있어가지고 돈을 제대로 버는 것도 아니에요. 사회적인 환경, 사회 생활도 못 하면서 그걸 유지하려면 우리가 또 어렵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안 느끼시죠? 지난 추석 때도 그렇고 이번 이제 설명절 전에도 우리 이제 금천구에 대개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가 10,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정 방문도 드리고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요. 대개 이제 한 120만 원 정도 최고로 받으신 분 120만 원, 좀 적게는 70만 원 이렇게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대개 30만 원짜리 월세 평균 살고 계시고요. 지하방 내지는 외진 방에서 이제 살고 계시는데 참 저도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게 주거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사실은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주거복지 때문에. 그게 뭐냐면은 전임 이제 청량리 때부터 추진해온 보린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주거복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독거 어르신들 중심으로 월 한 8만 원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좀 이제 임대료를 부담하시면서 사시는 이런 이제 말하자면 이제 복지를 주거복지 이제 이 주택인데요.
그게 지금 이제 곳곳에 이제 사실은 많이 이제 들어서고 있는데 아마 이게 뭐 쉽지 않죠. 사실은 그 하나 만드는데도 이제 비용도 있고 거기에 또 입주하시는 분들이 뭐 한두 분이 아니시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확충을 위해서 또 저희가 그런 걸 또 지면은 또 일부 또 지역에서는 또 임대주택을 또 옆에 짓냐 뭐 이런 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이제 어르신들 특히 이제 기초생활 수급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끌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주민들께서도 그런 것들이 주변에 이렇게 좀 들어서더라도 좀 환영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분들이 또 지금 말씀하신 어르신들처럼 편안한 또 노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서로가 서로를 그래서 이웃이 이웃을 이렇게 보살피는 그런 복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열심히 그런 주거복지 정책 더 힘있게 펼쳐가겠습니다. 네, 저희 강신환 회장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는데요. 꼭 시켜달라고 눈짓을 하네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저 그만하려고 했는데. 네, 저도 그걸 압니다. 저 땅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신데 우리 동네에 유일하게 큰 건물인 우체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주민의 한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었어요. 왜 다른 게 유치돼야 되는데 우리께 빠져나가는 그로 인해서 상권도 죽을 수 있고 모든 면에 있었는데 그걸 막지 못한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 제가 좀 원망합니다.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기관 것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있는 것마저 나가게 만든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는데 최대한 막았어야 되고 아니면 주민들이라도 나서서 할 수 있도록 동요를 지켜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가면 가느다 오면 온다 이런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좀 불만스러운데 또 그로 인해서 우체통 물론 우편 안 씁니다만 이 20m 도로 위쪽에 있던 것마다 다 철거해버렸어. 그게 물론 부가치 어떤 여러 가지 상업적으로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상징적으로 우체통 위에 동네 쪽에 하나라도 놔둬야 되는데 그것만 다 철거해버려가지고 사실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주민들이 우체국 다 내보내더니 우체통마다 다 띄워버렸다고 이건 좀 고려해서 거기 항의를 하든가 해가지고 좀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또 아까 우리 도시화분들이 많이 얘기했는데요. 동네 사람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이 얘기하는 게 CCTV 왜 달았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도 여러 가지 전임 구청장님부터 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뭐 조례 우리가 고쳐도 안 되고 상위법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법법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은 열람할 수가 있다 그러네요. 그 CCTV를.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찾아내서 한번 방문하고 그러면 아 CCTV가 지금 활용이 되구나 있구나를 인정시켜주면 아마 못 버릴 겁니다. 근데 이게 맨 처음에는 CCTV 제가 그 청소용을 처음 신청을 해서 좀 싼 거라서 달았는데요. 그때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면 말소리 나오니까 던지다가 멀고 도망가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 이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CCTV 달아야 되는 일은 안 합니다. 왜 해외에 괜히 돈만 들어가고 사람들은 욕만 더 먹어. 왜 저거 달아놓고 돈 들여 달아놓고 왜 안 보냐는데 그 점을 좀 고려하셔서 공무원들이 투입돼서 한다는 얘기를 있었는데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철저하게 해서 그 사람 사진을 갖고 수소문에 찾으면 그러니까 한 번씩만 하면 절대 안 버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강하기 때문에 내 돈 나가면 안 하고요. 또한 또 여기에 외국인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내국인들은 외국인 얘기하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생활 문화권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그 서울시에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저 출입국 관리소에부터 철저히 좀 교육을 시켜라. 무단투기가 법으로 적용된다는 걸 얘기를 해주라는 얘기인데 아주 안 맺게 듣기다. 근데 그런 걸 좀 우리가 강력히 해서 행정기관이 어디나 함께해서 거기에 좀 집중적으로 하면 쓰레기 무단투기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물은 사람은요 건너서 안 하고 옆에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동네 사람이 이러니까 잘 안 물렸는데 이걸 좀 강력히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무단투기가 많이 줄어들리라 생각됩니다. 요 점을 고려해 주십사는 부탁드립니다. 네, 회장님 잘 알겠고요. 우체국 문제는 사실 이제 저희 이제 기초단체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좀 이제 국회 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아직은 언뜻 들었는데 우체국 터를 어떻게 한번 우리가 이제 이사 갔기 때문에 어떻게 한번 매입을 해볼까 해갖고 여러 해 알아봤어요. 근데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갖고 아직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강신환 선생님 말씀대로 금천구가 살려면 공공기관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역 상권도 살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품질관리원이 우리 금천구에 들어왔고요. 그 이은호님이 이제 또 산업위원회에서 노력을 해서 들어왔고, 한전 이제 구로 영등포 금천지사 같이 있었는데 구로 금천지사가 분리가 돼가고 지금 우리 그 독산 사거리 그 예식장 이제 문 닫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길로 일단 임시로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한전 금천지사가 그럼 거기 한 직원이 한 100명 되고요. 검침원들 한 200명이 따라 들어옵니다. 200명 검침원들은 저쪽 어디야 신천지 외등홀에 거기는 이제 금천지사 들어오고, 검침원들 건물을 따로 해갖고 임시로 지식산센터 건너편에 임시로 또 거기들 전세를 해서 들어와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쥐빌리 3단지에다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본부가 또 작년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실 저도 노력하고 또 뭐 우리 국회의원님 노력하시고 또 구의원 시의원님들 같이 해서 좀 그런 공공기관 유치를 조금이라도 뭐 이제 이렇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체국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좀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리고요. 무단 투기 이거 이제 뭐 하여튼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히 한번 강력하게 한번 이제 우리 동정님하고도 협의하고 우리 청석과하고도 협의해서 한번 시기를 한번 잡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지금 말씀처럼 어떤 일정 기간 한 달이든 이렇게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캠페인을 한번 우리 이제 집중적인 캠페인을 한번 벌이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거죠? 대답이 약합니다. 네, 제가 독산 사동에 온 지 2년여 되는데요. 강신환 회장님을 그동안 보면서 느끼는 게 말씀이 정말 길다. 그걸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만큼 독산 사동에 애정이 있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또한 역시 독산 사동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구정에 관심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귀한 의견은 구정과 우리 동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며, 추가로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동주민센터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구정에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